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이지윤입니다. 네. 앞에서 부원장님께서 이미 소개를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서울국제고 경기외고반을 강북청솔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 근처 선덕고, 신일고, 자사고들 대일외고 그 다음에 일산에 있는 운정고, 경기외고, 네, 고양외고, 고양국제고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사고랑 특목고 내신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지원하실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꼭 선덕고가 아니더라도 이제 주변 자사고 지원하실 분들 위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자사고를 지원하실 때 지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메리트, 면학 분위기 좋고 학교 활동 우수하고 선배들과의 라인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만큼 내신 따기 힘들고 또 거기서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거기서 동력을 잃었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자사고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첫 번째는 자사고 가서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웬만큼 자사고를 보내는 아이들이라면 공부를 중학교 때 꽤 잘했던 친구들 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남자아이들은 특히나 손을 탁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안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게 1번 문제. 그다음 두 번째, 자사고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과 학교를 잘 매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자사고에 맞는 아이인지 그 다음에 이 자사고에서 우리 애가 어느 정도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학생의 특성인데요. 보통 일반고를 보내는 학생들과 자사고에 간 학생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열정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욕심도 있고 승부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심리가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향후 학습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문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자사고에 가서 조금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선생님이 떠먹여주는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찌 됐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공부를.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잘하는 친구들 특히 사이에 모여 있으면 이제 스스로 사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지 않았으니까 너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스스로 공부를 할 줄은 모르고 엄마 아빠 말은 잘 들었던 친구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공부는 잘 했는데 열심히 해왔는데 근데 고등학교에 왔는데 알려주는 거 이상의 무언가가 나온다. 알려준 거 이상의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른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실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로 어떤 고등학교 국어와 중등 국어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선덕고 반이 열리고 12월 27일 이제 합격자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쨌든 선덕고가 아니어도 어떤 자사고, 이 주변 자사고나 특목고 보내실 분들이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용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한 용어 암기가 불필요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에 A라는 시에는 무슨 법이 쓰였어 무슨 법이 쓰였어 단순 암기에서 이제는 그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고 실제로 그게 어디에 있고 다른 작품에서 어디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었는지 굉장히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1월, 2월에 학습이 된 상태로 들어가야지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 암기보다는 용어를 풀이한 말도 알고 있어야 하며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효과, 이해, 정의, 분야를 나눠서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답의 근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요. 저희 뭐 외부 지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외부 지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작품이 나와서가 아니라 답의 근거를 보기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시험지에 나와 있는 텍스트에 기반해서 찾을 수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내신형 문제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했던 얘기, 이야기,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말,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그것을 답의 근거로 삼느냐가 정확도와 시간을 결정했다면, 수능형 문제에서는 얘가 스스로, 학생 스스로 시험지에 있는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읽어내고 그것으로 답의 근거를 삼아서 선지를 골라낼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식 혹은 뭐 지능이 아니라 훈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수능형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은 익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답의 근거를 다르게 찾을 줄 아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외부 지문이랑 작품 연계인데, 사실 이것도 앞 말씀드렸던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답의 근거를 객관적인 텍스트 내에서 찾을 줄 아냐. 그래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형 문제에서는요, 내가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냐, 다른 지문에 혹은 다른 작품에 적용이 가능하냐, 너가 기초 개념을 얼마나 탄탄하게 알고 있냐, 훈련이 되어 있냐, 내가 가르쳐 준 거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훈련이 되어 있냐,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앞에 것도 그렇고 돌고 돌아 객관적으로 답의 근거를 집어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윈터를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이번에 선덕고 반을 따로 윈터부터 개설을 해서 선덕고 커리큘럼에 맞게 1, 2월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훈련 중심의 독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훈련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루틴을 만들고, 나의 루틴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까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어떤 루틴, 독서 루틴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발표 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자사고 이야기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년들은 내신 대비를 위한 문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 생각을 해서 내신 대비를 위한 문학을 저희는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선덕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자사고, 특히 남고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이과인 친구들이 많죠. 이과 성향의 친구들. 문학 어려워합니다. 3번, 4번 다 맞는데 왜 4번이 답이에요? 아니 3번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번도 맞으면 왜 4번이 답이에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감이 아닌 이제 근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감각으로 풀어요. 왜냐면 읽을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 읽었고 국어 배웠으니까 감각으로 풉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시험 문제인데 당연히 근거가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그것을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3번, 4번 중에 왜 둘 다 맞는데 왜 4번이 답이에요? 이 경우에는 상대적인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적인 정답.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모호하죠? 그럼 누구에 따라 상대적인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근거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쪽이 더 정답이구나. 내 생각에 3번도 맞지만 근거가 있는 4번이 더 올바른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저희는 윈터스쿨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리큘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여기 지금 받으신 자료에 다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사고의 특징 이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사고 학생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봐요. 선덕고 다니다가 포기해서 신일고를 가고 신일고에서 포기해서 일반고로 가는 영문고 이런 데로 가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제가 심지어 선덕 신일 다 가르쳤는데 선덕고에서 제가 가르치던 아이가 탈출해서 신일고로 가서 신일고에서 가르치다가 탈출해서 다른 선생님한테 가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제가 한 5년, 한 4년 보다 보니까 어떤 이제 패턴이 보이냐면 두 가지를 못합니다. 지피지기. 학교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학교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많은 학원들에서 선덕고 뭐 수능형으로 나와요. 내신형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저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사고는 선생님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리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스타일이 그해 선생님이 꽂힌 부분이 많이 나와요. 선생님의 스타일이 반영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을 사실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수능형으로 나와요 해서 그 문제는 긁어서 주면 사실은 효과가 없거든요. 네, 선생님의 스타일을 파악해서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에서 이거 나올 만하다. 이런 부분을 짚어줘야지.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학교 수업도 열심히 안 들으면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떨어집니다. 두 번째, 학생의 객관적 위치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학생 스스로 인지해야 됩니다. 나 공부 잘하는데 우리 집 기대주. 나 굉장히 중학교 때까지 잘했어. 이러다가 한 번 시험을 못 봤어요. 다음에 열심히 하자. 두 번째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더 열심히 했는데. 그랬을 때 애들이 바로 손을 탁 놔버려요. 이게 신기하게도 여고보다 남고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남자애들 조금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요.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탁 놔버려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엄청 심하게 벌어집니다.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때 자퇴를 하고 수능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 성공 사례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진짜.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어떻게든 다 듣고 자사고의 메리트가 뭘까요? 내신이랑 수능이랑 같이 간다. 재수해도 성공률 높다. 이게 사실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입학 때 이렇게 힘썼던 거, 애썼던 거 다 무용지물 되고 열심히 했던 거 무용지물 되고 그냥 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의 방향성과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세부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진짜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보통 남고 애들이랑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싫어하는 말이 저 열심히 했어요. 잘해야죠. 열심히 하면 뭐예요? 잘해야죠. 근데 애들은 자꾸 열심히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오늘 많이 앉아 있었어. 오래 앉아 있고 책 열심히 봤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으면 방향을 수정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게 열심히 하는 거죠. 잘하는 거고. 근데 실패했던 방법으로 시간만 늘려서 앉아 있어 놓고 되게 억울해해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쟤는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왜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더 오래 앉아 있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되게 억울해하다가 그만둬버려요. 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공부의 방향성, 지금 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학교랑 안 맞았다. 너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지금 여기서 안 맞는다. 너 스타일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방향성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학부모님들께도 드리는 어떤 당부의 말씀인데 아이들, 그러니까 너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근데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하면 조금 잔소리 같겠네요. 그래도 앉혀놓고 어떻게 했는지 방향성 아이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아이가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애들은 못 본 시험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애들 못 보면 그냥 시험지 구겨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냥 자요. 그래도 그거 끄집어내서 혼내시지 마시고 열불은 여기까지 차지만 그래도 조곤조곤 왜 그런 거 같냐. 그러니까 질책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좀 많이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짚어주실 수 있어야 방향성을 이상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성적이 큰 꿈을 갖고 입학했는데 초반부터 어떤 과목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등급 받아야 돼. 너 지금 2등급 못 받잖아? 너 대학 못 가. 너 어디 가고 싶댔지? 네가 지금 목표로 하는 그 대학 너 2학기 때까지 여기까지 안 올려놓잖아? 너 그럼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2등급 맞아가 목표가 아니라 세부 목표를 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가 그러면 그래 하루에 하나씩 꼭 모는 하자. 혹은 그러면 네가 부족한 이런 부분 중에 여기까지 계속 꾸준히 해보자. 이번에 이것부터 잡자. 이렇게 세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활동 방향성. 활동 방향성이 이제 학교 활동이요. 대입 수단이기도 하죠. 당연히 학종.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의 이미지도 됩니다. 그리고 자사고에서는 선생님한테 학생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학원에서 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 시스템을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주차별로 학교 자료를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아이들 거 다 긁어와요. 다 제출하게 한 다음에 조교 선생님이 스캔을 다 뜬 다음에 그걸 제가 추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진짜 조금 갖고 왔는데 학교 프린트, 그다음 필기 내용 제가 다 캡처해서 갖고 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사고는 선생님 스타일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제 강의에도 반영을 하고 아이들에게 일러줘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주차별로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학교 수업이 메인이에요. 학원이 얼마나 아이랑 잘 맞든 간에 학교 수업이 당연히 메인입니다. 저희는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학원 선생님이야 웃기는 소리도 하고 하이톤으로 재밌게 말도 하니까 들을 수 있죠. 선생님들 조금 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랑 맞든 안 맞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약점 극복 워크북. 이거는 사실은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 워크북에서 뭐 모르는 부분, 틀린 부분 싹 추립니다. 그 다음에 이 통계를 내서 얘는 이쪽이 약하다. 그럼 비율별로 문제 섞어서 워크북 제공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저에게도 이제 통계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 그러니까 3주에서 4주 전부터 개인별 약점 극복 워크북이라 해서 아이가 많이 틀린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위주로 워크북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워크북 검사하고 이제 보통 아이들 시간 될 때 보통은 사실 클리닉 시간에 많이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50분 앉혀놓고 마킹까지 하게 합니다. 이 이유는 제가 뭐 학교 거를 뭐 완벽하게 반영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앉아서 내 주변 친구들이랑 시간 재고 긴장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저는 사실 익명으로 하기는 해요. 보통 남녀공학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이름 다 받아서 옛날에 대학교에서 뭐 왜 성적 공시할 때 아이디 같은 걸로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성적을 그런 식으로 공시를 쫙 해서 대자보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여놓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상담 통해서 너 이번에 몇 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 조금 이런 부분 개선하면 여기까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더 유력해. 3등급이 더 유력해. 혹은 2등급이 더 유력해. 너 이번에 이 부분 개선하면 1등급까지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아, 나 잘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했다가 갑자기 4등급, 3등급 뒤통수 딱 맞으면 애들이 뭐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봐서 어느 부분 약한지, 시험 운영 잘 하는지, 그 다음에 내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시스템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넣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학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했다가 안 된 친구들. 첫 번째 문제는 나는 공부를 왜 하지? 이게 철학자가 돼요. 시험을 못 보면. 애들이 나는 공부를 왜 하지? 왜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고생했지 오늘까지? 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끌어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애들이. 나 왜 이렇게까지 고생한 거야, 엄마? 나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하는 친구도 있지만. 왜냐면 그러면 뭐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시면 바로 애들이 그래, 역시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학생들의 고민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방향성을 함께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 사실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잘못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맞게 열심히 해야죠. 옳게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아이가 갖고 온 거, 학생이 갖고 온 걸 토대로 방향성 설정해주고 힘 잃지 않게 세부적인 목표 함께 따라갈 수 있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저희는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음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입학시험 봅니다. 저희는 국어는 입학시험 보는데 커트라인 미통과자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 제가 이걸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수준 미달인 학생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따라올 수 있는지 학생의 스타일을 저도 시험지를 보고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나랑 너무 정반대의 친구가 들어와 버리면 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얘도 시간 쓰고 저도 괜히 마음 쓰여요. 그래서 일단은 효과적으로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을 선별하는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가 면담 진행합니다. 면담 개인적으로 진행해서 지금 너가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르치는데 괜찮냐? 동의할 수 있냐? 훈련 따라올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생도 오케이를 하고 학부모님도 오케이를 하시면 그때는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 그렇게는 하기 싫어요. 저 그렇게 빡세게 싫어해요. 저 훈련은 별로예요. 그러면 그럼 미안하지만 우리는 못 만나겠구나. 열심히 하렴. 이렇게 해서 다운 이별.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근데 항상 저는 자사고 반, 특목고 반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웬만하면 다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통과를 못하는 학생들도 들어오면 괜히 면학 분위기 망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 자식 뭐 통과 못하면 면학 분위기 흐려요. 이게 아니라 개 중에 열의가 없는 친구를 걸러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학원이 제2의 학교잖아요. 여기서 친목도 하고 여기서 재미도 있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물 흐리는 애 하나 있으면 또 같이 있는 애들도 오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걸러내는 작업을 위해서 실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